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 바로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미국 안에서 과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의 보조금 정책, 즉 CHIPs법과 IRA가 만약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수출 구조와 중국 의존. 우선 한국 경제의 뼈대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 중 20% 가까이가 중국으로 갑니다. 미국이 약 15% 정도, 그 뒤를 베트남, 일본, 유럽연합이 잇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가는 수출품은 중간재가 많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같은 기초 소재들이죠. 이것들이 중국에서 조립돼 다시 미국이나 유럽으로 나갑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거쳐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탈중국 정책. 그런데 최근 미국은 탈중국 공급망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CHIPs법, 수십조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배터리 전기차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 대당 $7,500 보조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동맹국들을 미국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콘돔부터 머리핀까지 중국산으로 살던 놈들이 잘 될까요? 아무튼 인구 증가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반도체 산업의 미국 내 경쟁력. 그렇다면 먼저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공장 하나 짓는 데만 수십조 원이 들어갑니다. 삼성의 미국 텍사스 공장, TSMC 애리조나 공장이 대표적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반도체는 인건비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되고 대부분이 장비, 재료, 그리고 전력 같은 운영 비용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생산하든 미국에서 생산하든 인건비 차이가 반도체 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하면 보조금, 세금 감면, 그리고 안정적인 안보 공급망이라는 보너스가 붙습니다. 즉, 반도체 산업은 미국 안에서도 보조금이 있든 없든 기술과 수요만 확보된다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국 내 경쟁력. 반면 자동차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노동집 약적입니다. 차량 한 대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많고 인건비가 전체 원가의 1520%를 차지합니다.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숙련된 노동력 덕분에 경쟁력이 있지만 미국은 인건비가 높고 게다가 노조의 협상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이유는 단 하나, IRA 보조금 때문입니다.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라는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현대차기아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보조금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산 전기차는 단숨에 경쟁력을 잃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일본, 중국, 그리고 멕시코산 전기차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보조금이 줄어드는 시나리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미국이 재정 압박이나 정치적 이유로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반도체 보조금이 줄어도 큰 타격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미국에 새 공장을 짓는 속도는 늦어질 겁니다. 첨단 공정만 미국에 소규모로 두고 나머지는 한국과 동남아에서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보조금이 사라지면 미국 내 생산은 사실상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한국 기업들은 멕시코, 캐나다 같은 저임금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내수 시장을 지키려고 관세를 높이겠지만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이득일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이런 정책이 과연 이득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아닙니다. 중국산 싸구려 제품이 줄어들면 미국 소비자들은 비싼 물건을 사야 합니다. 의류, 가전, 생활용품, 자동차 가격이 모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는 오르고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자국 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 안보와 기술 주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득이 되는 전략인 것이죠. 한국 기업의 선택지.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도체 첨단 라인은 미국의 일부 두대, 대량 생산은 여전히 한국 혹은 전기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조금이 유지된다면 미국 생산 확대, 보조금이 사라지면 멕시코, 캐나다, 심지어 동남아까지 생산 거점을 분산해야 합니다. 즉, 한국 기업의 전략은 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나 다변화입니다. 미국이라는 단일 시장에만 묶여 있으면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니까요. 결론. 정리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인건비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보조금이 없으면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미국 보조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 기업을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기업이 살 길은 미국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엔딩 멘트. 오늘은 한국 수출 산업,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가 미국의 보조금 정책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보조금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언젠가 줄어들까요? 그리고 그때 한국 기업들은 과연 어디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